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11월 2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쌀쌀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이번 주 마지막 방송, 네, 힘차게 또 좋은 종목들을 보면서 아, 좋은 영감, 네, 차트에서 좋은 영감을 많이 받으시고 차트와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주들, 네, 안녕하세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정다운, 네, 제가 이 종목 몇 번 말씀드렸죠.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예. 그래서 이제 눈에 확 띄었던 종목이고 또 상한가가 있어서 눈에 띄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쉬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예, 아주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차트죠. 20선이 네. 자, 그러니까 방금 제가 한 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흔하게 볼 수 있는 차트다. 자, 상한가 주고, 아이고, 상한가를 주고 나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 정말 많죠. 그 전에도 보면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또 이렇게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거의 뭐 이거의 연속이에요. 예,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거의 계속 연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없다가 거래량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만하고 특히 중장기나 스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참고하셔야겠어요. 아, 주가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주가가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영원히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반등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저도 뭐 상당히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그 매수 타점이라고 하죠. 그 매수 타점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대량 거래량 나오고 나서 하락한 지점.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서. 네, 회오리님 어서 오세요. 이 지점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해결하시면은 아,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로또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로또 뭐 당첨 돼봐야 한 10억, 15억 나오나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뭐 10억, 15억은 문제도 아닙니다. 네. 바로 뭐 그냥 몇백억 단위로 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집중을 하시기 바라고 이런 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실전에서는 발생이 될까? 우선은 이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봐야겠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딱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죠. 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현재 자기가 다니는 회사, 나 회사 너무 아침마다 가고 싶다. 회사에 가면은 우리 직장 상사가 정말 친형처럼 너무 좋아서 맨날 그분을 보러 가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죠. 그리고 회사 가서 일하다 보면 참 진상 손님도 많이 만나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와이프한테 아주 멋있는 옷을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눌림목이라는 지점,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제가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 타점인데 매수를 해본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면 곤란하겠죠. 대량의 손실이 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가 매매하는 모든 여러 가지 곳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문제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자, 어떤 사람이 카지노에 가서 룰렛 게임을 한다. 자, 뭐 돌아가는 판에 그 흰 공 던져갖고 이렇게 뭐 들어가는 번호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뭐 홀짝 뭐 이렇게 맞춘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짝에다가 돈을 건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이분을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짝에다가 돈을 거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짝이 나올 거를 알고 돈을 걸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홀이든 짝이든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이 한 50% 정도 되겠다. 그런데 나름대로 막 어떻게 연구를 막 해봤더니 다음에 짝이 나올 것 같더라. 그래서 돈을 건 거예요. 만약에 예측이 안 맞으면 돈 다 잃어버리죠. 예. 자, 이런 게임을 이 사람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확률은 50%고 잃으면 내 돈 다 나가고 벌면은 내가 건 만큼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런 게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돈을 벌었을 때 잃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등하게 결과가 나올 때는, 손해와 수익의 동등한 결과가 나올 때는 확률이 50%인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해봤자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어디 외국에 나가실 때 어디 카지노 같은 데 가시면은, 그러니까 확률 50%짜리 1대1 비율인 게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 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왔죠. 승률, 그 다음에 배당률, 배팅 금액,
배팅 시점. 배팅 시점이라는 것은 승률하고 연관이 또 있어요. 요 조합들을 조금만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자신한테 유리한 어떤 그 작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벌게 되는 구조 안에서 게임을 하게 되고, 자기가 세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벌게 돼서 자기가 벌고 싶지 않아도 벌게 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쉬워 보여도 참 어쩔 때는 어렵고, 어려 보여도 어떻게 보면 쉬운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 재밌는 게임인데 이것을 쉽게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렵게 풀어갈 것이냐, 예. 여러분의 선택은, 네. 쉽게 풀어가야겠죠. 자, 제가 초보자도 수익 나는 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지금 며칠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초보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머릿속이 혼돈스러우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다른 어떤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믿는 신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차트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나서 한 8% 정도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에 주목하시라,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 반절 이하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반드시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 그럼 그 대량 거래량의 수반을 보고 연습을 해보자. 자, 이런 그 패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렸죠. 오늘 저도 이제 그거에 입각해서 정다운이라는 종목이 오전에 여기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꽤 많이 올라갔죠. 네. 한 10% 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다운이 그 이후에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트, 그 시장에서 이런 차트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주로 이제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이런 차트를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고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당일 바로 반등을 시켜줬죠. 여기는 당일 반등을 시켜주지 못했고요. 그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자, 방금도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막 하다가 고점을 형성하게 됐다. 이 말이 중요하죠. 추가적인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했다. 그럼 이 차트에서 오늘의 교훈, 많이 상승한 종목이 고점을 형성하다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사면 안 되겠구나, 잘 봐야겠구나. 자, 어떤 분이 이런 데 가서 자꾸 산다. 왜냐? 차트를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매수하겠지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 당시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상한가를 가고 있으니까 이제 고점은 넘어갈 것 같고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따라서 살만하다. 이런 지점들이 바로 여기도 해당돼요. 고점을 돌파하려고 이제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특히 17%, 18%대 혹은 20%대, 그러니까 그 위에 가격대가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놀랄만한 반등을 해주는 종목이 있고요. 아, 여기처럼 그냥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마이너스 한 10%이 정도 나니까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차트와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조금만 차트와 그 대화를 하면서 그 매매하신 분들의 심정, 그 심정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오거든요. 아, 이 차트가 어떤 모습이구나. 차트를 분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이 다음에 주가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다운 11월 22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이런 차트를 매우 많이 봤어요. 아, 떨어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많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딱 보이면은 이걸 전적으로 믿질 않아요. 왜냐?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믿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반등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이제 반등이 크니까 추가 상승이 붙죠. 그러면 이제 상따 하신 분들은 황홀하단 말이죠. 기분 좋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떨어지면은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딱한 노릇이지만 이 상따 하신 분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절을 안 하면은 그것은 개인이 아니죠. 당연히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사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하는구나. 그럴 때 거래량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구나. 또 추세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겠구나.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는 그동안 보니까 이런 차트를 많이 보이더라 이거죠. 자, 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더라. 너무 많이 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원래 주가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하도 많이 와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훤히 다 보인다. 그러면 주가의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통력이 있어서 잘 맞추느냐, 그게 아니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신물이 날도 많이 보다 보니까 대충 이제는 웬만큼 알 것 같다는 거죠. 아마 점쟁이도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점을 잘 못 맞추다가 한 명, 두 명 보다가 보면은 없던 신기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차트 많이 봤거든요. 이런 차트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거 모르세요? 그럼 차트를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네이처셀 상한가를 갔고요. 뭐 호재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갔고, 줄기세포, 알츠하이머 임상 FDA 승인 소식. 뭐 이런 승인 소식 난 거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FDA 승인 소식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상한가가 한 10개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알츠하이머에 대한 FDA 승인 났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아주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알츠하이머가 아마 그게 치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치매일 거예요. 네이처셀에서 그 치매를 뭐 고치는 약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한가 100개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뭐 제약회사에서 당뇨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었다. 상한가 100개가 아니라 200개 나와도 상관없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제 상한가 나왔고, 우리는 이렇게 하락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상한가를 본 적이 많아요. 생각 안 나세요?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끝자락에서 나오는 상한가. 이게 뭐냐면 바로바로 떠올려 오셔야 돼요. 경고 정지 먹었어요? 그러면 참고하셔갖고 매매하시면 되겠죠. 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여기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오늘 네이처셀처럼 이 하락의 끝자리, 이 하락의 끝자리에서 나오는 상한가,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추세를 공부하는 사람한테서는 중요하겠죠. 혹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단초, 시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야, 이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고, 또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 그동안 이런 차트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리바운딩이 나오는 차트를 너무 많이 봤다. 그럼 이제 모습들은 거진 다 비슷해요. 자, 여기 강상,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약해지고 있죠, 반등이. 이렇게 돼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네이처셀 강상 나왔죠. 폴짝폴짝님이 뭐 경고, 뭐 호재 경고 정지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실 분은 공시를 잘 뒤집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닉스테크. 이 닉스테크는 정다운과 비슷한 그 패턴이에요. 자, 정다운처럼 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막 했죠. 칭찬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상승 시켜 놓고, 자, 닉스테크는 벌써 여기서 한번 보여줬죠. 두 번째예요. 즉 뭐냐? 주가가 하락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중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시면 좋습니다. 중장기로 끌고 가기 좋다. 제가 좀 자신 있게 잘하는 매매가 뭐냐면, 이런 데 들어가서 한 석 달, 넉 달씩 물려 있다가 수익 나는 거, 그런 걸 제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주식시장이 세력들이 무서워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석 달, 넉 달 흔들어 봤자 눈 깜짝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실전에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실전에서 석 달, 넉 달씩 물려있다가 수익 나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 달만 지나도 벌써 힘들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왜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느냐? 이론적인 바탕 플러스 실전 훈련, 트레이닝 플러스 조력자, 조언자, 함께 가는 사람들, 그런 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혼자 잘할 수 있다,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폴장님 말씀처럼 이게 제가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따라하기가 힘들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너무나 너무나 기뻤겠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지만요. 근데 앞으로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또 와요. 이게 당장 다음 달부터 미국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이 전국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벌써 곤두박질 치려고 업종 차트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죠.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밑에 지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1700, 1650까지는 그냥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미 붕괴가 됐다. 코스닥은 이미 붕괴가 됐어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뉴스치고 큰 뉴스이기 때문에 알려졌더라도 그게 실제 실현이 돼 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공포심의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선거 때처럼 그런 재료들은 누가 대통령 될까 맞추기 게임 하는데 누가 됐다 그러면 재료가 소멸돼 버리죠.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쓰나미처럼 금리 인상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제 쓰나미가 밀려와서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상시키는 발표를 해버린다. 그런 전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포심은 확산이 돼 버리죠. 그에 따라서 주저리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지금 벌써 여러분들 뉴스 잘 챙겨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셔야 될 거예요. 벌써부터 가계부채 대책반 가동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돈을 대출을 다 해놓고 가계부채 대책반을 만든다는 것이 진짜 그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다가는 제가 이제 국정원에 끌려갈 것 같은데. 정부를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 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요. 2부 방송을 해야 돼서 1부 방송 공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질문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폴장님.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시간에 질문 주시면 더 자세하게, 진짜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 껐다가 다시 켜서 2부에 저희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2부 방송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9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